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연휴 때 옐런 재무장관이 조금 말한 게 좀 있었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도 있고요. 그리고 좀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좀 약간 평가에 대한 이슈도 조금 하나 있는 게 있어서 그 관련해서 조금 이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약간 안 좋아진 부분이 있어서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피 200이랑 선물이랑 코스닥 1등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잠시만요. 네, 국내 채권 금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해외 채권 금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조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목균형표랑 같이. 그 다음에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랑 달러 원이랑 WTI랑 이제 금도 포함이 됐네요. 이제 금이랑 국고채 10년이랑 미국채 10년 추이들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랑 이제 오늘 제가 장 초반에 편입을 했었는데 GS 제가 장 딱 거의 시가 부근에 샀었는데 오늘 엄청 많이 올랐죠. 이제 GS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GS 조금 많이 올라갔고, 오늘 GS랑 이제 SOL 우선주, 저 같은 우선주를 샀는데 우선주 조금 장 초반에 편입을 했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조금 약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원래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했었던 LG전자는 일단 계속 차트가 좋지 않아서 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일제당이랑 효성화학, 한국금융지주 일단 매수 추천 전에 올렸었던 친구들은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 오늘이 아니라 제가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연휴 동안에 제가 조금 약간 해봤는데 이제 금이 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제가 금을 상당 부분 자산의 한 10% 정도 편입을 했었고요. 요것도 이제 조금 이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증시에 좀 연관도가 큰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이랑 퍼랑 좀 설명드리고, GS랑 SOL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는 좀 차트로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미국 쪽은 이제 애플이랑 이제 테슬라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돼서 이제 S&P랑 밸류에이션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신용장고 설명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직 기관지가 언제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 나빠진 이후로 좀 계속 완벽하게는 회복이 안 돼서 조금 기침할 수 있는 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제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버이날 관련해가지고 제가 가족 간에 외식이 조금 있어서 방송을 못할 것 같은 점 먼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감 시황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한 1%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0.3%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고요. 이 빨간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인데, 일단 장 중반까지는 좀 비슷하게 가다가 막판엔 조금 달라진 모습이었고요. 원래는 보시면은 저희 이제 연휴 동안 이제 쉬고 있을 때 사실 나스닥이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었는데요. 쉬는 이제 5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4일 저녁이죠. 정확하게는 그때 저가 기준으로는 한 2.9% 거의 3% 정도 빠졌다가 이제 한 마이너스 한 2% 1.9 정도로 이제 종가가 됐었는데, 그냥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게 이제 원래 4월 30일 날 연준 이제 카플란 총재가 이제 테이퍼링 언급에 조금 이어서 5월 4일 날 이제 저녁에 옐런 이제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전에 이제 연준 총재를 하셨던 분이죠. 네, 이제 연준 의장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재무장관으로 계신데, 이제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필요할 수 있다라고 조금 언급을 하면서 그거 영향으로 좀 약간 증시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하락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좀 시간
충격이 조금 있었다 보니까 옐런 장관이 이제 하루 지난 한 5일에 본인이 이제 그 기준금리를 뭐 예측하거나 뭐 권고한 것은 아니라고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서 좀 시장이 조금 다시 돌아서긴 했습니다. 이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월 5일 날 테이퍼링은 뭐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 1분기 강한 이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실업률이 한 10% 정도 가까워서 경제는 뭐 여전히 연준의 이제 목표에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인플레이션도 뭐 내년까지는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한다고 했었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유동성 분석 영상에도 보여드리지만 뭐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 사실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냥 연준의 이제 부채가 줄어들면은 그냥 테이퍼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게 연준 이 총 자산이 이제 감소를 하는 건데 이제 회계를 배우셨으면은 아실 수 있을 텐데 뭐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 재무상태표 이제 회계의 재무상태표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자산이고요. 여기가 부채, 여기가 뭐 자본이라고 하면은 이게 연준의 뭐 재무상태표라고 하면은 이 자본은 뭐 사실 변동이 크게 없거든요. 자본은 이제 변동이 없는데 연준의 자산이 이제 채권을 다 매입한 게 연준의 이제 자산인 겁니다. 이렇게 연준의 이제 자산이 이제 채권을 매입해서 이렇게 자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자산을 매입할 수가 있었을 거잖아요. 자본은 그대로 있으면 이 부채 계정이 결국에는 여기 이제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는 이제 TGA라는 게 있고요. 뭐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고 이게 지준 지급준비금이랑 저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이 이제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에서 이제 TGA랑 이제 리버스 레포라고 RRP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리버스 레포를 조금 증가시키면서 이 감소폭을 지금 좀 상쇄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준이 이렇게 좀 소폭 줄고 있는데 지준까지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부채가 이렇게 줄면은 자산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테이퍼링인데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실업률도 뭐 말을 하지만은 이제 실업률을 이제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게 이제 떨어지면 당연히 실업률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업률이란 어떻게 보면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테이퍼링은 지급준비금이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준비금이 이제 떨어지는 원인을 토대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제 실업률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업률이 뭐 떨어지면은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지급준비금이 뭐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떨어질 확률은 낮겠지만 이게 소비가 있어야지 사실 떨어지는 건데 뭐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소비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뭐 경기가 안 좋아도 테이퍼링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결국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긴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될 리가 없긴 하고요. 경기가 안 좋은데 소비가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지급준비금이 이제 줄어드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지난주에 일단 한 0.2조 달러 정도 축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옐런 의장이 아무래도 조금 지금 시그널을 주는 신호를 주고 있는 상태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또 다른 이슈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이제 했었던 이제 합의를 했었던 미중 무역이 이제 무역 합의가 이제 조만간 이제 뭐 날짜가 나오진 않았는데 1단계 무역 합의를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좀 약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2년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이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조금 한다고 하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 또 조금 약간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시장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공매도가 있었어가지고 사실 장중에는 조금 약간 낮았었는데 장 막판에 사실 베이시스가 조금 약간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1.5 정도면은 뭐 충분히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약간 공매도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물이 조금 비싸다는 거니까 뭐 현물 매도, 뭐 선물 매수가 일단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수급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관이 조금 약간 선물로는 거의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였었고요. 기관이 한 2천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고 외국인하고 개인은 뭐 거의 한 900억 1000억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가장 좀 추이가 비슷했었고요. 외국인이 요즘 사실 외국인 선물이 거의 코스피랑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거의 그런 추이고요. 한 1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개인도 한 2,300억 정도 선물 순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은 한 4,600억 정도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한 2,700억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1,900억 정도 매도하고 기관 한 66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오늘 사실 뭐 미국 금리 이제 빠진 영향으로 오히려 뭐 테이퍼링 이슈도 있었지만 오히려 약간 조금 뭐 안전사단 선으로 좀 돌아서는 느낌인 것 같고요. 한 3.5bp 정도 10년물 기준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1bp가 이제 0.01%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미국 쪽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뭐 보합 수준이고요. 1.57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일단 장기 파동부터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8년도부터가 저는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이후 하락이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1, 2, 3, 4, 5로 1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무역 분쟁, 뭐 코로나까지 하면서 A, B, C로 이제 2파도 완성이 되고 현재가 이제 3에 1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하고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는 이제 채널링을 했을 때 뭐 거의 다 왔어서 뭐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을 했다가 이제 B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또 다시 조금 움직임을 봤을 때는 5로 저는 이제 갈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 이 자세한 부분은 일봉으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이 3-1파가 이제 여기까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일 것 같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고점하고 고점 다한 걸 봤을 때도 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여기 채널을 원래 이렇게 넘었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도 했었는데 뭐 약간 조금 이제 분봉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움직임을 봤을 때 조금 5파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 거의 한 60분봉 정도로 보시면은 이제 아마도 이제 지금 가는 게 이제 그냥 일봉으로 다시 보시면 여기가 1파, 여기가 이제 2파, 맞아요. 이 5파에서의 여기가 아마 1, 2, 3, 4일 것 같고요. 5파에서의 1파, 2파, 3파, 지금 이제 4파인 단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4파가 이제 뭐 거의 끝난 단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60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그럼 1파, 2파, 여기까지가 이제 3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A, B, C로 저는 이제 아마도 지금 4파가 나오고 지금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마지막 채널링을 해보면은 개인적으로 뭐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상승이 한 번 더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그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저는 사실 뭐 이 부분을 이제 사실 깨면은 조금 확률이 여기나 여기를 깨면 좀 확률이 높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깼었고 사실 여기도 깼었고 이제 여기까지 깼었기 때문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일단 오늘 여기 깨면서 저는 일단 콜을 조금 일부 극히 조금 소량 매수는 하였습니다. 일단 뭐 120분봉 상으로는 뭐 전환선 기준선 이제 이제 호전이 되고 9일 26일 횡스팬까지 다 이제 호전이 되어서 일단 이 구름대만 넘기면은 조금 더 상승 추세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목균형표로 이제 다시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뭐 다행히 기준선 여기를 이제 저항을 조금 지지를 받으면서 일단 지금 전환선까지 다시 넘은 상황입니다. 뭐 이제 내일까지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은 9일 횡스팬도 약간 조금 돌파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조금 긍정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은데 뭐 조금 약간 그래도 마지막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저는 올라가는 파동일 것 같아서 조금 조심하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 여기 전고점을 이제 넘어서고 나면은 조금 조심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일봉에서 한번 그려보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전고점을 살짝 넘기고 뭐 조금 더 넘길 수 있겠네요. 한 이 부분까지 올라가고 나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보시면은 S&P는 이제 3주봉으로 보시면 S&P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2009년도 금융위기 바닥이 이제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은 다음에 5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여기도 이제 고점하고 고점 다운 걸 봤을 때도 이 채널도 유효한 것 같고요. 여기를 이제 무너지고 나면은 저는 조금 ABC로 오히려 조금 큰 폭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 한번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5파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 이제 5회 1파, 이제 5회 2파, 5회 3파, 여기가 이제 5회 4파고 여기 이제 5회 5파에 5파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채널링을 또 해보면은 이제 여기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또 채널링을 또 해볼 수 있거든요. 마지막 또 5파에 5파에 5파를 채널링 해보면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 4파 나오고 5파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실 국내도 그렇고 잠시만요. 이 채널을 한번 그어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뭐 둘 다 이제 어디가 채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절대 법칙은 아닌데 여기가 이제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조정이 이제 조정 파동이 이렇게 지그재그가 나오고 아니면 이제 플랫 파동이라고 뭐 거의 전고점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2파가 지그재그가 나오면 이제 4파가 이제 플랫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랫이 갔다가 조금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는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플랫이 갔다가 올라가든 뭐 그냥 빠졌다가 바로 올라가든 일단 조금 빠졌다가 올라가든 결국엔 조금 올라가는 파동이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지그재그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플랫일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B가 나오고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 살짝 나오고 올라가는 것도 뭐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여기 전고점 이 부분에 이제 전고점 왔을 땐 조금 약간 조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 이제 전고점을 넘고 나서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확률이 높지만 뭐 많이는 못 가고 하락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봐야 되겠지만 전고점을 일단 넘어가고 나서는 조금 위험 관리가 필요해 보이진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200은 여기를 깼지만 일단 여기서 하방을 이제 바라본다고 하면은 3090이죠. 이 부분이 이제 3월 18일 날 아마 최고가 이제 장중 최고가인 잘 뜨지가 않는데 여기 3090을 일단 하단을 깨면은 이제 아마 좀 파동이 잘못 매겨서 이제 하락할 수 있는 확률도 조금 충분히 있다는 걸 조금 조심하시는 걸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V 코스피 설명드리면은 뭐 오늘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상승을 했는데도 뭐 소폭은 상승을 하였습니다. 한 17 정도 되고요. 워낙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제 뭐 좀 약간 옵션에 대한 이제 풋 옵션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서 왜냐면 헤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변동성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 여기서 그냥 박스권을 조금 가다가 저는 이제 마지막 5파 나오고 나서 한 이 정도 이제 레인지 움직이다가 결국 조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중기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금리가 다시 요즘에 좀 다시 미국 금리가 오히려 빠지면서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뭐 아직 전환선은 계속 지지는 하고 있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구름대까지도 들어와서 뭐 구름대 돌파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WTI 같은 경우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호전되고 뭐 후행 스팬들 다 호전되고 뭐 다 호전된 상태라 일단 뭐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는 긍정적인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가 뭐 제가 조금 약간 이제 구름대도 돌파를 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담았습니다. 조금 담은 이유를 지금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개별 종목 하기 전에 금 관련해서 한번 제 연휴에 그냥 만든 게 있어서 한번 보시면은 금이라는 거는 일단 뭐 그냥 간단하게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 때는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근본위제였었잖아요. 이제 근본위제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달러라고 하면은 이 달러를 대신해서 뭐 사실 달러라기보다는 이 달러에 대한 거를 이제 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치가 있으면 이제 100억만큼의 달러만 발행할 수가 있었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뭐 그렇게 가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달러가 진짜 가치가 있는 달러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근본위제가 다 폐지가 되면서 이 달러가 그냥 신용화폐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그냥 무제한 양적화나 이런 걸 하면서 그냥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이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늘어날 때 돈을 이렇게 미친 듯이 찍어낼 때 금값도 이렇게 상승한 것이고요. 왜냐면 금값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해치가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올라간 거는 오케이인데 아마도 저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올라간 부분이 아직까지는 저는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급준비금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한 금값은 저는 반영이 일단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급준비금이 이제 떨어질 때 인플레이션 발생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때 이제 금값이 더 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M2 증가율이 이제 통화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사실 통화량 증가율이랑 이제 금 수익률이랑 이제 전년 대비 수익률이랑 거의 이제 유사하게 패턴이 약간 조금 길게는 유사하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돈은 이렇게 많이 증가한 반면에 금값은 오히려 지금 떨어졌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은 좀 금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뭐 개인적으로 뭐 ABC의 조정도 바라보고 있어서 뭐 그런 시기에 이제 안전자산인 금은 충분히 해지를 하기에 괜찮은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은 이제 KRX 이제 증권사 이제 MTS나 HTS에서 이제 KRX 금 현물을 사시는 것을 가장 개인적으로 뭐 추천을 드립니다. 뭐 왜 그런지는 이제 뭐 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런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뭐 사신다면 그렇게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네. 이제 금 선물하다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그래서 저는 한 자산 10% 정도는 좀 중장기적으로 뭐 약간 하락을 해지하는 거랑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조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사실 자산 수익률을 뭐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지 않는 싸움이거든요. 뭐 저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사실 저 나이도 그렇고 뭐 대부분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맥스 한 60세 정도 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를 이제 하실 수 있는 물론 뭐 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맥스 60대라고 하셨을 때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경제 활동을 참여하실 때는 인플레이션을 크게 경험한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양적 완화를 이렇게 했던 적도 역사상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근 들어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 세대나 뭐 저희 부모님 정도 세대 한 5, 60대 정도 세대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서 이제 금리 같은 걸 금리 국고채 10년 금리 보시면은 뭐 일단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요. 뭐 구일행 스팬도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뭐 조금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약간 뭐 단기 조금 반등이 있었어가지고 뭐 보조지표는 약간 조금 과열이라기보단 조금 약간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하고요. 뭐 미국채 10년 금리 같은 경우도 뭐 똑같습니다. 일단 뭐 구름대까지 이제 들어왔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도 이제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뭐 구일행 스팬도 역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조금 약간 마지막 상승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조금 더 이제 구름까지 들어온 김에 한 1.5까지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지금은 이제 또 다시 구름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안 좋은 추세로 전환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오늘 뭐 한 3.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추세는 다시 조금 긍정적인 추세로 일단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주가가 요즘에 계속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뭐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고 있고요. 뭐 하루에 거의 한 36,000주씩은 사야 되는데 뭐 지금 이렇게 안 사는 걸 봤을 때는 뭐 기간 내에 못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근데 이제 철근 자체도 뭐 인플레이션 온다고 해도 사실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자산이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포트에는 거의 다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되는 자산들만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매수한 이제 장 초반에 뭐 사실 매수했었는데 GS 같은 경우에 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한 8.5% 정도 올랐었고요. 뭐 올라갔던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사실 가장 크게 봤던 건 일단 주구봉이 이제 파라볼릭 플러스도 돌아섰고요. 전환선도 돌파했고 MAC도 이제 완전 구주봉은 MACD도 되게 잘 맞는데 MACD도 진짜 매수 시그널 나와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에 정말 낮게 잡아도 이 구름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실 구름대를 돌파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SOL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차트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뭐 이거 SOL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 뭐 기대 수익률이 뭐 지금 엄청 높아져 있지는 않은데 그냥 사이클상 되게 조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갈 여력은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대 수익률이 이제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시그널입니다. 네, 뭐 퍼랑 PBR을 보더라도 뭐 SOL 같은 경우에는 일단 PBR이 뭐 엄청 낮은 건 아니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저는 화학 공장도 이제 다 지어졌어가지고 2018년 말에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GS가 사실 회사만 봤을 때는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보시면은 뭐 기대 수익률도 기대 GS가 훨씬 더 높고요, 사실. 그래서 높기도 하고 PBR도 보시면은 뭐 GS 같은 경우에는 뭐 0.4밖에 안 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여서 뭐 디스카운트 되는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회사 자체는 뭐 지금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를 해서 보더라도 보시면은 GS 같은 경우 한 131% 정도 이제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는 거라고 판단을 되고요. 뭐 약간 지주사여서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뭐 한 7, 80% 정도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SOE 같은 경우도 한 140% 정도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고요. 뭐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가가 상승하면 좋아서 뭐 꼭 유가보다는 결국 정제 마진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뭐 결국에 이 지급준비금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호황으로 간다긴 하는 거거든요. 중기적으로는. 그래서 뭐 사실 개인적으로 뭐 정유업도 괜찮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구름대 밑에 있기도 하고 뭐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해서 일단 뭐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이제 역전까지 되었고요. 뭐 구름대에서 놀고 있어서 뭐 일단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그냥 지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은 하고 있지만 확실히 조금 힘은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 일단 뭐 워낙 단기 급등해서 뭐 사실 조금 약간 효성화학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뭐 정유 쪽으로 조금 들어갔었고요. 뭐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준선, 전환선은 계속 좀 지지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조금 개인적으로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래도 다행히 일단 기준선을 조금 딛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볼린저 밴드도 되게 모이고 있어가지고 좀 머지않아 이렇게 급등 나가는 조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재 가치는 사실 한국금융지주 많이 올랐어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오늘 금융주도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은행주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뭐 인상 관련된 뭐 조금 옐런
이제 재무장관 발언도 있었어가지고 7.8%로 뭐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뭐 국내 은행 주식들은 다 사실 저평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좀 국내 주식보다는 이제 사실 미국 은행주가 전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일단 조금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증시는 올라간 다음에 좀 조정은 나타나리라고 생각은 해가지고 조금 보유하고 있는 해외 풋을 뭐 조금 약간 이익 실현한 거를 뭐 조금 인플레이션 저 지급준비금 떨어지는 시절에는 미국 은행주로 조금 대응을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렇고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보시면은 일단 개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2001년부터 2019년 말까지 뭐 거의 한 71조 매도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순매수가 한 21조네요. 21조니까 뭐 거의 92조죠? 92조 정도? 매우 단기간에 매수를 했었고요. 뭐 역으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은 다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수급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 이제 기대 수익률 보시면은 이 기대 수익 이 파란 색깔이 주가 차트고요. 연두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뭐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선이고요. 뭐 삼성전자 항상 뭐 대부분 뭐 8% 정도 하회하고 나면 조금 조정을 나타냈었습니다. 이번에도 7.9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퍼랑 PBR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클리컬이라 좀 약간 사이클은 보이는데 PBR이 보통 한 2배를 이렇게 넘어갔을 때 항상 조금 조정을 보였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지금 2배를 넘어 있어가지고 좀 조심을 해야 될 때진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삼성전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금 전환선 부근에서 그냥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뭐 기준선 근처도 뭐 근처라고 하기에는 워낙 가깝긴 한데 아직 뭐 기준선 전환선을 확실히 돌파하고 기준선을 확실히 닿지 못해가지고 뭐 적어도 일단 이 구름대까지는 조금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피가 5파로 간다고 치면은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A, B, C 정도 뭐의 상승은 있고 나서 이렇게 1, 2, 3, 4, 5로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적인 조금 상승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계속 힘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애플은 뭐 여기랑 여기를 다한 걸 봤을 때도 아마도 뭐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냥 A, 뭐 B 정도 가고 뭐 C로 이제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금 긍정적인 차트 모양은 아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구름대 하회하고 있고 뭐 전환선 기준선도 이제 역전되어서 뭐 사실 차트 모양은 좀 상당히 안 좋은 차트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이제 파란색이 S&P인데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거 같은 경우에 차감을 한 수침입니다. 이제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 차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드갭이라고 불리고요.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코로나 때 상당히 주식이 저평가 나타내서 주식 사실 많이 올랐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래도 있는 단계까지 코스피도 온 것 같고요. 뭐 특히 S&P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최근 기준 최저점까지 와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상당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했다면 이건 이제 나눈 수치고요.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입니다. 뭐 최근에 조금 금리가 되돌림이 있어서 뭐 살짝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조금 많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S&P 이제 뭐 퍼랑 PBR 보시면은 이 퍼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일링이고요. 뭐 트레일링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다 컨버블 뭐 금융위기 때 수준이고요. 그냥 PBR로 보시더라도 변동성이 작은 PBR로 보시더라도 다 컨버블 이후로 사실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결국 실제로 뭐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뭐 2000년대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뭐 사실 다 이렇게 이 파란 색깔 선이 미국 상업은행 예대율이거든요. 뭐 대출이 거의 100%까지 갔었었는데 예금 대비해서 원래 이제 실물 경제가 호황이 돼서 증시가 올라갔었는데 이번엔 그냥 양적 완화의 영향으로 이번엔 예대율 지금 61.3%밖에 안 되거든요. 뭐 통화량은 많이 증가했어도 실제로 돈들이 다 예금에 잠들어 있습니다. 예금이 이렇게 증가한 반면
대출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면서 돈이 그냥 다 예금에 있고요. 돈이 다 예금에 있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돈의 가격인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원래 실질금리랑 기준금리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은 보시면 2008년도 이제 거의 9년도부터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기준금리보다 실질금리가 훨씬 낮아진 상태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이제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으로 지금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뭐 이제 퍼나 PBR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면은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고 PBR이나 이제 퍼가 좀 용인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뭐 개인적으로 저는 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이제 퍼랑 뭐 PBR은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신용잔고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는 뭐 소폭 하락을 하였습니다. 23조 뭐 거의 정도 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 보시면은 뭐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뭐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항상 하락할 때가 보시면 증시가 멀지 않아 다 고점을 치고 하락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냥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은 추천을 드립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파동을 봤을 때 뭐 개인적으로 뭐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지는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뭐 단기 반등 이후에 저는 이제 ABC로 조금 큰 폭의 하락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하락 이후에는 이제 올라가는 파동이 아마도 이 지급준비금이 이제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승 파동은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발 상승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에 3-38라서 사실 상승 확률도 상승 폭도 뭐 상당히 가파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쪽은 뭐 코스피 보시면 이게 뭐 3-1, 3-2, 뭐 3-3 하면 뭐 3-3이 상당히 강할 것 같긴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명목 금액이 높아지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조금 상품들은 조금 유심히 좀 보시는 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금도 매수를 하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다 어떻게 보면 산업재들이거든요. 결국 뭐 철근도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고 뭐 정유 산업도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해지가 가능하고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뭐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사실 금이고요. 가장 확실하긴 하고요. 근데 다만 금의 단점은 이제 캐시플로우가 이제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뭐 가장 큰 단점이고요. 뭐 정말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사실 제가 원래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자산은 선호하지 않는데 이제 매우 선호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급준비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저는 사실 인플레이션 상당히 강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뭐 현금 흐름보다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그냥 실질 가치만 지키는 것도 충분히 중요한 상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부동산도 조금 약간 유심히 보고 있고요. 뭐 실제로 이제 과거 이제 미국 1970년도 인플레이션 기에는 성과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금이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었었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현금은 이제 뭐 채권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비슷한 건 아니지만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현금이 더 낫기는 하고요. 뭐 현금은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 사이 정도에 되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금이나 채권은 상당히 이제 피해가 막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결국 이 순서로 아마도 이번에도 조금 해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이제 금은 좀 편입을 해놨으니까 이제 주식은 약간 인플레이션에 강한 이제 산업재들 조금 약간 편입을 하고 있고 부동산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현재 부동산 단가들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뭐 일단 결국 황금성 측면에서 일단 뭐 저는
부동산은 뭐 일단 뭐 가격이 엄청 낮아지면 뭐 매수를 할 생각인데 뭐 지금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리츠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보다는 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이 진짜 조금 떨어지는 그 기간에 뭐 왜냐면 지급준비금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인플레이션은 가장 후행 경기의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좀 늦게 발생해서 일단 리츠는 일단 뭐 지금은 일단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뭐 신한 알파리츠나 이제 국내 리츠들 조금 하나하나씩 조금 추가할 생각이고요. 일단 뭐 리츠들도 뭐 괜찮게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관심 있게는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뭐 제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약간 어버이날은 아니지만 뭐 어버이날 좀 약간 외식이 있어가지고 조금 방송을 못하는 점은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뭐, 그럼 오늘 이제 바로 주말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